안녕하세요. 이번 강의에서는 숫자 자료형인 정수와 실수를 다루는데 자주 사용하는 함수와 클래스에 대한 학습을 하겠습니다. 여기 표에 나오는 함수들은요, 정수나 실수에서 자주 사용하는 함수입니다. 첫 번째 함수를 보시면요, ABS. 이것은 이제 absolute의 약자죠. 이 함수는 x의 절대값을 반환하는 함수입니다. 즉 음수도 양수로 반환하죠. 그리고 두 번째 있는 함수도 생각보다 자주 사용하는 함수고, 여러분이 볼 때 처음에는 약간 독특한 함수입니다. 왜냐하면 함수가 두 개의 값을 반환하기 때문인데요. 이 deep mode는 x, 첫 번째 전달인자인 x를 두 번째 전달인자는 y로 나눴을 때 그 목과 나머지 총 두 개의 정수를 반환합니다. 이 두 개를 하나의 변수로 받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나중에 배우게 될 튜플이 됩니다. 각각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예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POW는요, x의 y승입니다. 그래서 x를 y번 곱한 것과 같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번에 학습한 거듭 제곱 연산자 있죠. 별표 두 개. 이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게 또 좀 독특한데요. 여기에 이제 전달인자가 두 개가 아니라 POW에 세 개가 들어가게 되면은 공식이 여기 표와 같습니다. 즉 x의 y승을 한 결과값을 z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는 값입니다. 좀 독특하죠? 하지만 이것도 가끔 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주 쓰는 함수가 라운드 함수입니다. 이 라운드 함수의 첫 번째 전달인자인 x, 이 x를 반올림하는데요. 두 번째 전달인자인 n이 음수냐 양수냐에 따라서 반올림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즉 n이 양의 정수면요, x를 소수점 n 자리로 반올림해서 반환합니다. 반면에 n이 음의 정수면요, x를 소수점이 아니라 그냥 n 자리에서 반올림 반환합니다. 말이 좀 어렵죠? 하지만 뒤에 나오는 예를 보면요, 아주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반환되는 값의 자료형은요, x와 같다. 즉 x가 정수면 반환값도 정수가 되고요, x가 실수면은 반환값도 실수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 예를 보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 예를 보면은 ABS하고 마이너스 10이죠. 이것의 값은 어떻게 될까요? 절대값인 12가 나오겠습니다. deep mode 13, 7. 이것은 13을 7로 나눈 후 그 목과 나머지를 반환하죠. 그래서 두 개의 값을 이렇게 반환합니다. 목은 1이고 나머지가 6이죠. 그리고 POW 2의 3. 이것은 2의 3승이기 때문에 8을 반환하죠. 네 번째 코드의 답은 뭔가요? 이것의 식은 뭡니까? 2의 3승의 결과를, 즉 8을 5로 나눈 나머지를 반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8 나누기 5의 나머지는 3이죠. 자, 이제부터 반올림을 하는 라운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라운드의 x가 1.23546이고요. 반올림하는 수가 n이 양의 정수이죠.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n이 양의 정수일 경우는 x를 소수점 n 자리로 반올림하여 반한다 했죠. 결국 소수점 한 자리로 반올림해서 반환을 합니다. 이때 보면은 1.23546이기 때문에 소수점 첫 번째 자리인 1.2의 뒤에 있는 게 반올림을 하면은 절삭이 되겠죠. 그래서 1.1을 반환합니다. 우측의 첫 번째 코드를 보면요, 이번에는 n이 2 그리고 양의 정수입니다. 그래서 소수점 둘째 자리로 반올림을 하죠.
여기는 1.23 여기서 반올림 해야 되는데 뒤에 546이니까 반올림을 하니까 1.24가 되겠죠. 이해하셨나요?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우측에 있는 두 번째 코드 이해는 n이 양수죠. 그리고 3입니다. 그래서 1.23546에서 소수점 세 번째 자리로 반환을 합니다. 그래서 1.235로 반올림하는데 뒤에 나오는 46은 반올림해서 절삭이 되죠. 그래서 1.235가 됩니다. 이번에는 n이 음수인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숫자 12만 3,546을 반올림하는데 마이너스 a입니다. 즉 n이 음의 정수이고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x 숫자를 n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소수점 자리가 아니고 그냥 n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n자리가 2죠. 그것은 어디입니까? 46. 여기 46이 두 번째 자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반환을 하면요. 어떻게 되냐면은 12만 3,500이 됩니다. 즉, 두 개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서 왼쪽으로 옮겼기 때문에 46은 절삭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12만 3,546을 마이너스 3 반올림 한다. 즉, 음수고 숫자의 세 번째 자리, 즉 546, 5자가 세 번째 자리죠. 546에서 반올림을 하는데 이 546은 값이 5 이상이죠. 그래서 반올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12만 3천이 아니라 12만 4천으로 되어서 값이 나왔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은 이 두 가지를 보면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요 x의 값에 따라서 반환되는 값의 자료형도 x와 같다고 했는데요. 요 12만 3,546은 정수입니다. 실수가 아니죠. 그래서 반환된 값도 정수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만약 실수면 어떻게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예시를 보면요. 12만 3,546.789죠. 여기에 마이너스 3으로 반올림했습니다. 그래서 n자리, 즉 546의 5자리에서 500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서 반환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도 546은 값이 5 이상이기 때문에 라운딩해서 반올림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의 값은 12만 4천.0이 됩니다. 위와 다른 차이는 뭐죠? 위의 거와 사실 결과값은 같지만은 위의 것은 정수이기 때문에 정수를 반환했고 마지막에 나오는 코드는 실수이기 때문에 실수를 반환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표는 다른 자료형을 정수로 변환하는 클래스와 10진수를 다른 진수로 변환하는 진법 변환 함수들을 요약 정리한 겁니다. 이미 여러분들 아시는 int는 여기 있는 값 x를 정수로 반환하고요. 만약에 반환이 실패하면 value error가 나오죠. 예를 들면은 문자열 중에서도 숫자가 아닌 문자열은 정수로 변환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렇게 되고, 그리고 꼭 기억해야 될 게 x 값에 소수점이 포함되어 있으면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 즉 반올림을 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더 보셔야 될 게 이 int 클래스에 두 개의 전달인자를 사용하게 되면은 첫 번째 문자열 s에서 두 번째 베이스 있죠. 이 베이스의 진법에 맞추어서 읽어드린 후 10진수 정수로 변환을 합니다. 이것도 말은 약간 좀 어려운데요. 일단 나중에 예를 보면서 이해하시기라고 일단 여기서 보시면요. 베이스에 올 수 있는 것은 2에서 36 사이의 값들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요거만 하나 기억해 주시죠. 그리고 여기 나오는 나머지 함수들 bin, oct, hex는 정수를 bin 경우는 이진수로 변환한 값을 문자리 형태로 반환하고 oct는 정수 x를 8진수로 변환한 값을 문자열 형태로 반환합니다. 그리고 hex는 정수를 16진수로 변환한 값을
문자열 형태로 반환합니다. 예를 보면서 이것이 무엇인지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 예는요. 문자열 10이죠. 문자열 10을 정수로 변환을 하니까 정수의 값이 10이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많이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충분히 알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인트 클래스에 전달인자 2개 나왔을 때의 경우를 이제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2개의 전달인자가 오면은 두 번째 거는 베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값, 즉 10, 문자열 10을 10진법으로 바꾸는 거죠. 여기서 베이스는 10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것은 바로 위에 있는 것과 결과가 똑같죠. 그래 문자열 10을 10진수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10이 됩니다. 그 다음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문자열 10을 2진수로 바꾸는 거죠. 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10을 이제 2진수로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 곱하기 2의 1성 더하기 0 곱하기 2의 0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1 곱하기 2 더하기 0 곱하기 1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2와 0이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이 둘의 합은 2가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한 번 더 이번에는 이제 8진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을 문자열 10을 8진법으로 이제 변환을 해라고 했죠. 이 경우는 1 좌측에 있는 것 1 곱하기 8진법이기 때문에 8의 1성 더하기 0 곱하기 8의 0성이 됩니다. 그래서 8 더하기 0이 되기 때문에 이 값은 8이 됩니다. 다시 한번 그 다음 예를 통해서 또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문자열 10을 16진법으로 변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자열 10 중에서 1의 자리에는 16의 1성이 오겠죠. 즉 16입니다. 그래서 1 곱하기 16은 16이 되고요. 그 다음에 0을 더해야 되는데 0 곱하기 16의 0성 즉 1이죠. 그래서 0 곱하기 1은 0입니다. 따라서 16 더하기 0이 되어서 값은 16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우측에 있는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0000011이라는 문자죠. 이것을 인티자로 그냥 변환합니다. 기본값이 사실은 10진수로 바뀌기 때문에 이 경우는 앞에 0들은 다 생략이 되고 사실 이 문자열은 11과 동일합니다. 두 번째 예를 보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10진수로 바꾸기 때문에 위와 결과가 똑같겠죠. 그런데 이것을 공식을 적용해서 한번 우리가 해본다면은 앞에 6개는 다 0을 곱하기 때문에 다 0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1에서 첫 번째 1은 1 곱하기 10의 1승이 되죠. 그래서 10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 곱하기 10의 0성 즉 1. 그래서 1 곱하기 1은 1이 되죠. 그래 따라서 10 더하기 1이 되어서 이게 11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칸 보겠습니다. 세 번째 거요. 이진법으로 바꾸죠. 앞에 있는 0, 6개는 일단 다 무시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0에다 어떤 수를 곱하더라도 0이기 때문에 이 수를 더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고요. 마지막에 있는 1만 볼 때 왼쪽에 있는 1 곱하기 2의 1성, 즉 2죠. 그래서 1 곱하기 2 더하기 1 곱하기 2의 0성, 즉 1 곱하기 1 이렇게 해서 1 곱하기 2의 1성은 2 더하기 1 곱하기 2의 0성은 1 이렇게 해서 3이 나오겠죠. 여기 3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이제 8진수를 바꾸면요. 이 진법 변화를 하게 되면은 앞에 0, 6개를 무시하고 1 곱하기 8의 1성, 즉 8이 나옵니다. 더하기 1 곱하기 8의 0성은 1. 이렇게 해서 9가 되겠죠. 마지막 16진법의 경우는 앞에 있는 0을 모두 무시하고 1 곱하기 16의 1성 더하기 1 곱하기 16의 0성이 되겠죠. 그래서 1 곱하기 16 더하기 1 곱하기 1이 되기 때문에 16 더하기 1이 되어서
17이 나옵니다. 이해하셨나요? 좀 더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오는 65를 10진수로 변환을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 진법 변환 룰에 의하면은 첫 번째 나오는 6, 문자의 6 곱하기 10의 1성, 즉 60 더하기 5 곱하기 10의 1성, 그래서 5. 그래서 이게 65가 됩니다. 그럼 이번에 두 번째 나오는 1, 000, 001. 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7자리죠. 그래서 맨 왼쪽에 있는 1은 1 곱하기 2의 6성이 됩니다. 그래서 2의 6성은 64죠. 그래서 1 곱하기 64는 64가 되고요. 맨 우측에 있는 것은 1 곱하기 2의 0성, 즉 1 곱하기 1이 되어서 1이 나옵니다. 그래서 64 더하기 1은 65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101을 8진법으로 바꾸는 거죠. 그러면은 맨 좌측에 있는 1 곱하기 8의 2성이 되겠죠. 그래서 64, 8의 2성은 1 곱하기 64는 64. 그리고 0은 일단 무시하고 그러면은 8의 1성은 이제 무시가 되는 거고 8의 0성이 나오죠. 오른쪽 끝은. 그래서 1 곱하기 8의 0성, 즉 1은 1입니다. 그래서 64 더하기 1은 65가 됩니다. 16진법의 경우도 4 곱하기 16의 1성. 그래서 16이죠. 4 곱하기 16은 64가 되죠. 그리고 1 곱하기 16의 0성은 1입니다. 그래서 64 더하기 1. 이렇게 해서 65가 나옵니다. 오른쪽에 예를 보시면은, 정수를 이제 원하는 진법으로 바꾸는 겁니다. 65를 기본값으로 인트는 10진법이기 때문에 65가 되고요. 빈 65, 즉 정수 65를 이진수로 바꾸게 됩니다. 그런데 바꿀 때 문자열로 반환하기 때문에 앞에 0b가 붙게 됩니다. 이렇게 0b하고 1000001 이런 식으로 반환이 되죠. 그리고 65의 8진수는 무엇인가 하면은 101입니다. 왼쪽과 매치가 되죠. 그리고 65의 16진법은 41입니다. 여기 오른쪽과 왼쪽이 약간 대칭되게 작성을 해놨으니까 한번 찬찬히 보시고요. 어떻게 변환되는지 룰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정수와 실수에서 자주 사용하는 클래스와 함수에 대한 학습을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